이란에서 이상한 폭발이 발생했고 점점 더 약해지는 휴전 속에 전투기가 출격했습니다. 2026년 4월 27일 월요일에 전해진 정보에 따르면 테헤란 서쪽 사데그예 지역에서 강력한 폭발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편 테헤란과 카라지 상공에서 전투기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무엇이 폭발했는지, 누가 감행했는지 또는 어떤 목표가 공격당했는지에 대한 공식적인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란 정권에게 최악의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분쟁 중인 상황에서 말이죠. 미국과의 협상은 교착 상태에 있고 중동 주변에는 미국의 군사적 존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발은 단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휴전 전후로 이란 내에서 설명되지 않은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모든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정확한 정보 원하시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그리고 신뢰성 있는 기준으로 제공해드립니다. 밀손 알비스 보도에 따르면 가장 유력한 해석은 이러한 폭발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비밀 작전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권의 민감한 지점을 약화시키고 더 큰 확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도 책임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테헤란은 설득력 있는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수도 근처에서 폭음이 들린 직후 전투기가 출격하면 그 메시지는 매우 강력합니다. 정권 자체도 압력이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신경 쓰입니다. 테헤란, 이란은 통제되고 있다는 이미지를 전달하려고 하지만 설명되지 않은 새로운 폭발이 일어날 때마다 취약하다는 느낌이 커집니다. 만약 테헤란 근처에서 어떤 시설이 폭발한다면 말이죠. 주민들이 큰 소음을 들었다고 말하고 항공기가 출동하며 정부가 신속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국내외에 전달되는 메시지는 실패라는 것입니다. 보통의 위기 상황에서도 이것은 이미 심각한 일입니다. 해상봉쇄, 미국 항공모함, 핵 협상,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이 있는 위기 상황에서는 이것이 전략적 경고로 바뀝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교착 상태의 중심입니다. AP통신은 이란이 해협을 다시 열고 미국이 봉쇄를 해제하며 전쟁을 끝내는 대신 핵 프로그램 논의는 나중으로 미루자고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제안은 파키스탄 중재자들에 의해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 테헤란이 워싱턴이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핵심 사안을 양보하지 않으면서도 숨 돌릴 시간을 벌려고 시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란은 지금 압박을 완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다음 단계로 미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술책처럼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 조건임을 이미 분명히 밝혔습니다. AP통신도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으로부터 개선된 제안을 받았다고 보도했지만 그 정권이 그 길을 계속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간주했습니다. 즉 백악관은 이야기를 듣기는 하지만 막연한 약속만으로 봉쇄를 풀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도 이 문제를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워싱턴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여는 것이 이란이 누가 언제 통과하고 얼마를 내야 하는지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해서는 안 됩니다. 이 해협은 국제적인 통로이며 미국은 테헤란이 이 통로를 협박의 수단으로 바꾸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아나돌루 통신은 루비오가 이란인들이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합의든 핵무기 개발을 막고 분쟁의 핵심 쟁점들을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말이 오가는 사이 바다에선 이미 압박이 진행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산 석유를 실은 6척의 유조선, 이 미국의 봉쇄로 인해 이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위기는 분쟁 한가운데에 사람들도 가두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수백 척의 선박과 약 2만 명의 선원들이 여전히 걸프만 안에 억누르되어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 아르세니우 도밍게스는 이러한 선원들이 심각한 위험과 상당한 심리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점은 위기가 관공서에만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위기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해당 항로에 의존하는 기업들, 그리고 친지들이 언제 그 지역을 떠날 수 있을지 모르는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작전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타임스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세 척의 미국 항공모함이 동시에 중동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 USS 제럴드 R 포드, 그리고 USS 조지 A.W. 부시입니다. 이들은 1만 5천 명이 넘는 해군과 해병대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전자전 항공기, 스텔스 전투기, 슈퍼 호넷을 포함해 200대가 넘는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이 지역에 세 척의 항공모함이 있다는 것은 힘의 메시지입니다. 이들은 공격, 방공, 감시, 작전 지속을 가능하게 하며 다른 나라의 기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워싱턴이 이 정도 수준의 해군력을 이동시킬 때는 외교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군사적 선택지도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발생하는 모든 폭발, 출격하는 전투기 한 대 한 대, 우회하는 모든 선박, 그리고 긴급하게 소집되는 모든 회의가 휴전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디에고 가르시아에서의 움직임도 이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도양에 위치한 미국 기지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폭격기, 공중급유기, 정찰기, 그리고 함정까지 모두 수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포되고 있는 문서에는 구축함, 포세이돈 해상 초계기, 대형 수송기와 급유기가 지속적인 증강의 신호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미국군의 논리에 부합합니다. 더 큰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태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먼저 연료가 도착하고 그 다음에 비행기가 오고 그 다음에 함선이 도착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면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이란 측에서는 허세와 우려가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권은 자신들이 굳건하다고 말하려 하지만 외부의 지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라크치가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회담을 위해 상트페테르부르크를 방문했습니다. 호르무즈에서의 위기가 워싱턴과의 협상을 막고 있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AP 통신은 이 방문이 중재자들이 외교적 해법을 다시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던 시점에 이루어졌으며 이란이 전쟁의 전개 상황에 대해 러시아와 협의하려 했던 때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방문은 테헤란이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정권은 정치적 보호가 필요하고 무기가 필요하며 외교적 지원이 필요하고 자신들이 고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와의 접근은 이란이 단순히 평화를 원하지 않고 시간을 벌고 싶어 한다는 미국의 해석을 더욱 강화합니다. 방어를 재정비하고 동맹국을 보호하며 덜 불리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지역 네트워크를 계속 활성화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이 지역 네트워크는 여전히 문제의 일부입니다. 헤즈볼라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란의 지역 내 대리 세력 중 하나입니다. 이란이 무장동맹 세력에 대한 지원을 끊기를 거부할 때 이는 간접 압박 전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테헤란의 폭발, 공중에 떠있는 전투기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그리고 세 척의 미 항공모함은 모두 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포위된 상태에서 강경한 발언으로 저항하려 하고 외부의 도움을 구하지만 사방에서 점점 더 커지는 압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밀손 알비스.